네, 오늘도 보온도시락 선생님들과 함께합니다. 저는 보드마스터 박쌤 박지연입니다. 오늘 보온도시락 주제는 흔들어봐 헬프 요정입니다. 혹시 흔들어봐 헬프 요정 가지고 계신 선생님들은 컵과 요정을 준비해 주시면 잠시 뒤에 함께 플레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흔들어봐 헬프 요정은요, 8세 이상 2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컵을 흔들어 마을 헬프 요정을 불러와서 일을 도와주고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게 바로 이 게임의 목표입니다. 이 게임은요, 전략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전략 요소들이 있는지 또 잠시 뒤에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강의는 게임 방법을 소개하면서 앞에 사전 활동도 함께 진행을 해보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본게임 플레이 해보고 뒤에 또 활용 방법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들어봐 헬프 요정 조금 전에 소개드렸던 것처럼 컵을 한번 까딱 흔들어서 마법을 부리면 마을에서 일을 도와줄 헬프 요정이 나옵니다. 요정들이 일한 대가로 가장 많은 돈을 번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것이 오늘 게임의 목표인데요. 우리 게임 상자에 써 있는 슈틀스라고 써 있는데요. 슈틀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은가요? 위에 이렇게 다 점도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네, 독일이라고 또 채팅 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독일어이고요. 슈틀은 흔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슈틀스가 보드게임 제목이죠. 그래서 슈틀스는 의미를 부여해보면 흔들어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게임은 한국어로 흔들어봐 헬프 요정인데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포커스가 되어지는 게 바로 흔드는 것이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도 이렇게 의미를 함께 알아보면 좋으실 거예요. 독일어 맞춰주셨고요. 그럼 선생님들에게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혹시 주석 작성 꺼내실 수 있으신 분들은 주석 작성을 꺼내주시고요. 이거는 꼭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한 사례로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자, 흔들어봐 헬프 요정. 초등학생들이 더 좋아한다. 그러면 O에다가 체크를 해주시고 아니다. 더 위에인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더 좋아한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X가 있는 곳에다가 스탬프를 찍어주시거나 동그라미를 해주시거나 체크 표시로 주석 작성 꺼내셔서 한번 선생님들의 생각으로 표시해봐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사례로 이제 선생님들에게 어떤 연령의 친구들이 더 재미있어하고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왔는지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거 지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얼굴이 안 보이죠? 어떤 연령의 친구들일지 바로 고등학생 친구들입니다. 고등학생 친구들까지도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고등학생 친구들이 더 재미를 느끼고 더 재미있어 했고 훨씬 더 흔들어봐 헬프 요정의 그 재미의 묘미들이 드러나면서 게임이 진행되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좋아하는데요. 본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묘미나 그 가벼운 전략들도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이 좋아했던 요소는요. 첫 번째가 운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요. 생각 많이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 공부도 해야 되고 외울 것도 많기 때문에 가벼운 것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가벼운 전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손의 움직임에 따라서 요정의 개수가 다르게 나오고 어디를 선택을 할 건지 선택적인 요소 이렇게 가벼운 전략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 친구들이 좋아했고요. 가장 또 모두가 또 좋아했던 요소 다른 이의 망함은 나의 기쁨이다. 자, 흔들어봐 헬프 요정은요. 어떤 수가 나오면 계속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재미 요소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했을 때 상황은 우리 중고등학생 연령이 더 높은 친구들이 훨씬 더 즐거워했던 수업이었습니다.
자, 구성물 탐색을 한번 해볼 텐데요. 구성물 탐색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게임을 일단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게임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임판이 훨씬 더 이 게임 전에 또 우리가 사전 활동으로 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구성물 탐색을 하다 보면은 게임 이해가 조금 더 빨라지기 때문에 구성물 탐색을 통해서 게임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임판이 있고요. 그리고 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는 이 트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렇게 똑딱이를 끼우면 트레이가 되고 똑딱이를 풀면 이렇게 납작해져서 보관하기에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종이돈이 들어있고요. 요정말이 15개가 있고 헬프 토큰이 6가지 색상이 있으니까 6인까지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게임판을 잠시 보면은요. 게임판은 양면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한쪽 면에는 4인에서 6인까지 플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래 팻말이 있는데요. 4인, 6인 플레이용을 펼쳐놓고 2, 3인이 플레이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여기에 4인, 6인 혹은 2, 3인이라고 팻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4인에서 6인이고요. 오른쪽이 2인에서 3인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틀린 그림 찾기. 자, 보시면은 네, 우리 헬프 요정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금액들이 써 있는데요.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이 돌아가 있어서 틀린 그림 찾기 좀 어려우셨죠? 자, 제일 위에 칸에 있는 이렇게 지금 4, 6인에는 이렇게 그 그물 표시처럼 되어 있는 최고의 금액 표시가 있는데요. 4, 6인을 펼쳐놓고 위에를 빼고 해도 되고요. 4, 6인일 때도 요거를 사용해도 되고 요걸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요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게임판을 가지고 조금 더 사전 활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여기 게임판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게임판에는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헬프 요정을 올려놓고 우리가 번 수익만큼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헬프 토큰을 놓는 곳이 있습니다. 요정이 아니고요. 헬프 토큰 놓는 곳이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요. 우리가 헬프 토큰이 이제 쉬게 되는, 버려지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을들이 있는데요. 마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게임판을 가지고 제가 틀린 그림 찾기 그림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께서 주석 작성을 모두 꺼내셔서요. 비디오가 꺼져 있으신 분들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이 기본 게임판이고요. 오른쪽이 제가 틀린 그림 찾기로 변형해 놓은 게임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틀린 그림 찾기 어디가 틀렸는지 15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시간 안에 선생님들께서 찾으실 수 있을지. 자, 주석 달기에서 그리기에서 두 번째 물결을 선택하시면 형광펜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밑에 그림이 투명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올바르게 찾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숲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 마을들도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오, 거의 다 찾으셨는데 힌트를 드리면 우리 6번 마을에 있고요. 4번 마을 앞에도 있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찾으실까요? 네, 이렇게 사전 활동으로 아이들과 틀린 그림 찾기를 하면서 어떤 마을들이 있는지,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또 그 가게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 가게는 또 어떤 가게인지를 아이들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아까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듣기 평가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제가 게임판을 선생님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쭉 이야기를 선생님들에게 해드릴 거고 이렇게 찾아주세요라고 할 거고 어디를 갔는지를 찾아달라고 말을 할 건데요. 끝까지 잘 들으시고 채팅으로 이번에는 정답을 주시면 됩니다. 채팅 쓰실 준비 되셨나요? 네. 그럼 제가 마을을 보여드릴게요. 마을을 잘 살펴보시면서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요. 자, 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 인물 이름이 보야기예요. 자, 오늘 보야기가 네, 결혼 준비를 위해서 예물을 맞추러 이곳에 먼저 오늘 찾아갔습니다. 자, 어딘지 잘 살펴보시고 몇 번인지 보세요. 이곳에 가서 예물을 마치고 나와서 예복을 맞추러 이곳에 또 갔습니다. 두 번째로 예복을 맞추러 가고요. 보석을 맞추고 예복을 마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에너지를 써서 너무 배가 고파서 좋아하는 빵을 파는 이 빵가게에 방문을 해서 빵을 사서 집으로 가서 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보야기가 들린 곳을 오름차순으로 정답을 말해주세요. 이 빵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우리 9번, 8번, 12번 순서로 갔지만 제가 오름차순이라고 했으니까 8번, 9번, 12번 순서로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과 또 어떤 그림을 설명하면서 어떤 가게인지 찾기를 해보셔도 좋은데요. 네, 지선 선생님 유유하셨는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듣기 평가로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해서 듣게 되고요. 집중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찾는 방법으로도 진행하실 수 있고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간단하게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그 방문한 곳을 그 오름차순으로 지금처럼 네, 정답을 외치도록 팀별로 진행하시면 좋아요. 우리 화이트보드 작은 정답판을 주고 팀별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게임판을 가지고도 숨은 그림 찾기도 할 수 있고 틀린 그림 찾기도 할 수 있고 또 스토리텔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게임판을 가지고 사전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을 통해서 우리가 게임할 때 아까 나왔던 장소를 빨리빨리 또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확대해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135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단두대처럼 생긴 사람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단두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벌금을 내야 하는 곳이고 2번은 예언의 집이어서 여기 보시면 구슬이 있습니다. 우리 예언할 때 많이 쓰는 5번 무엇일까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네, 진흙 더미가 있습니다. 이거 잠시 뒤에 무엇인지 또 선생님들 네, 채팅으로 한 번씩 또 주셔도 좋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12번 아까 빵집이었고요. 자, 13번 네, 여기가 무엇일까요? 13번 네, 은행입니다. 은행도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확대한 거 보여드릴게요. 자, 8번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들이 찾으셔야 했던 옷가게인데요. 가위 표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석이 있는 자, 10번에는 여기 팻말에 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음식점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게 아까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진흙이 쌓여져 있던 곳과 여기 11번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잠시 뒤에 또 알려드릴게요. 네, 대장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이들하고 여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장소 명확하게 선생님들에게 또 한 번씩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구석구석 또 살펴보는 재미가 있고요. 확대를 하다 보면 보이지 않았던 여기 안에 이렇게 보석 목걸이도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요. 앞에 팻말에 반지가 있는 것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 활동으로 게임판 살펴보는 거.
보시고요. 자, 이제 마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을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초록색은요,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번은 예언가의 집입니다. 2번이 나오면 원하는 곳에 헬프 토큰을 놓을 수 있고요. 10번 음식점에 도착하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13번은 처음에는 나눠주지만 두 번째에는 또 받을 수 있는 행운이 있고요. 14번이 나오면 여기에 모아져 있는 돈을 몽땅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헬프 요정, 흔들어봐 헬프 요정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기를 원하는 곳이 바로 14번 장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이 있는 곳은요, 장난꾸러기 헬프 요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우리 경고일 때 많이 쓰죠. 빨간색이 나오면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13, 15가 나오면요.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7번이 나오면 나의 헬프 토큰을 하나 또 버려야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1, 3, 15, 14를 바라다가 15, 몽땅 나오는 일이 벌어지기 쉽겠죠. 너무 욕심을 부리면 망할 수도 있다는 거. 파란색은요, 일 잘하는 헬프 요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4, 5, 6, 8, 9, 11, 12인데요. 우리 아까 2번이 나와서 원하는 곳 놓을 때는요, 이렇게 파란색 헬프 요정이 있는 곳에만 놓을 수 있습니다. 4번은 약국, 5번은 도자기 공방, 6번은 대장간이고요. 옷가게 아까 봤고, 보석가게, 목공소 빵집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그림만 보고 헷갈려 하는 게 5번, 6번, 11번입니다. 그 목공소에도 보면 톱이 앞에 있고요. 대장간에는 칼이 있고 이런 비슷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게 6번, 11번입니다. 그리고 5번은 앞에 이렇게 이 주머니들이 있고 도자기 만든 게 있기 때문에 조금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6번, 11번 아이들과 명확하게 조금 더 이름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게임 준비인데요. 먼저 컵에 요정말 15개를 전부 넣어 놓습니다. 요정 집어넣고 가운데에 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4번 시장에 처음에 40원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시작 자금을 나눠 가질 건데요. 시작 자금은 우리가 400원씩 나눠 갔는데요. 400원씩 나눠 가질 때에는 여기 우리 설명 지금 PPT는 200원씩 나눠 갔는데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잔돈을 굉장히 많이 거슬러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하고 게임하실 때에는 좀 골고루 이 금액대를 나눠 가지면서 400원을 나눠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음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200원짜리 하나, 100원짜리 하나, 50원, 40원, 10원 이렇게 나눠 가지면 처음에 거스를 때 조금 더 우리 어른 연령의 친구들은 조금 편하게 할 수 있어요. 200 단위로 처음부터 너무 올라가다 보면은 거스를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저는 이제 게임 구성물을 살펴볼 때요. 항상 모든 거의 개수를 다 세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장수가 다 똑같이 있나 세봤더니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비슷한 듯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200원이 가장 작게 들어있고요. 다른 것들은 조금 이제 비슷하게 들어있어서 몇 장 정도가 있는지를 선생님들도 인지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각자 본인이 원하는 헬프 토큰 색깔 한 가지를 정해서 10개를 몽땅 자기 앞에 가지고 옵니다. 자, 이렇게 앞에 가지고 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 돈은 게임판 옆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손이 닿기 쉽게 이렇게 구분해서 쭉 놓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돈이 가까운 곳에 좀 돈을 거슬러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정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은행장을 정하는 것처럼 한 명을 앞에 정해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고요. 그 정해진 친구 앞에 돈을 좀 손에 닿기 쉽게 앞쪽에 놓아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준비가 다 되었고요. 우리 게임을 진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컵 흔들기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게임 전에 어디까지 허락을 할 건지, 어떻게 하는 거를 우리가 허락을 할 건지를 컵 흔들기 규칙을 반드시 먼저 나누고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흔들기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 화면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영상 속에 올려놓았던 건데요. 흔들기를 할 때는 이렇게 까딱해서 컵을 쏟아주시면 되는데 2번 쏟는 거는 네, 반칙이고요. 너무 또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것 또한 반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딱 제가 연습으로 한 번 했는데 하나가 남았어요. 14가 딱 나왔습니다. 자, 떨어뜨린 요정 계산할 때는요. 이 게임판, 그러니까 트레이 옆에 떨어진 것도 같이 계산을 하게 되고요. 너무 천천히 해서 요정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하실 때 아이들이 이 까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여러 번 하면 좋은데요. 흔들어서 이렇게 쏟아주고 몇 개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 컵을 까딱 한 번만 기울여야 돼서 우리가 보통 이 게임을 까딱 게임이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이 컵을 까딱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옆으로 쳐서. 자, 그래서 이거 인정해 줄 거냐, 인정해 주지 않을 거냐를 이야기를 한번 나누시고 해주시면 좋은데요. 저는 조금 이거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컵을 한번 기울였다 세워야 되는 걸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연습을 조금 많이 합니다. 조금 될 때까지 시간을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보통 이 컵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습용으로 종이컵에 갑에 우리 동그란 점 있잖아요. 그게 실갑일까요? 그걸로 준비를 해서 여러 명이 함께 동시에 좀 연습해 볼 수 있도록 준비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이거 옆으로 치기 안 되고 우리 안 보이시는 선생님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또 비디오 켜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명확하게 이렇게 안 나온다. 그러면 한 번 더 까딱 이렇게 해서 까딱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딱 게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내 차례에는 이렇게 컵으로 한번 까딱해서 요정을 꺼냅니다. 그런 다음에 나온 수를 셉니다. 12개가 나왔네. 그러면 자, 나온 수에 해당하는 마을, 장소를 찾습니다. 자, 12번에 나왔죠. 그러면 제일 아래 부분부터 자신의 토큰을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올려져 있지 않으니까 제일 아래에다가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럼 내 차례가 끝. 간단하죠? 네. 헬프 요정 흔들어서 꺼내고 나온 수 확인하고 나온 장소 찾아서 제일 아래부터 토큰을 놓는다. 자, 그런데요, 이제 같은 장소에 다른 친구들이 또 오거나 내가 또 같은 장소가 이제 걸리게 되면은 아래에 있는 토큰이 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동시에 이렇게 한 칸씩 모두 올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되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나중에 헬프 토큰 팔면 180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12번에 나와서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초록색 친구는 띠로리 하고 바로 이 버려야 되는 곳으로 토큰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적당하게 내가 언제쯤 헬프 내 거를 토큰을 팔지를 결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칸씩 밀려난다. 그래서 제일 위에 너무 욕심 부리다 보면은 망할 수 있다. 그래서 흔들어봐 헬프 요정에 망하는 요소는 2가지입니다. 제일 많은 비용을 벌려고 버티고 있다가 망하는 경우,
그리고 너무 욕심부려서 흔들어서 요정을 꺼내다가 벌금 내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장소가 나왔을 때 4, 5, 6, 8, 9, 11, 12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이제 금액들이 정해져 있죠. 아래부터 올라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토큰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 토큰이 놓여져 있는데 내가 11번이 또 나왔어요. 그런 경우는 헬프 토큰 놓기를 할지 아니면 놓여져 있는 토큰을 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노란색 토큰이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팔면은 어떻게 되나요? 두 개의 금액을 합쳐져서 320원을 받게 됩니다. 320원을 받게 되면 이 토큰은 이제 여기 토큰 버리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사이사이 퐁당퐁당 비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60원에 있는 빨간 토큰은 자, 비용을 받게 되고 빨간 토큰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위로 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헬프 토큰 팔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차례에는 이 요정을 꺼내고 장소를 확인하고 그곳에 토큰을 놓을 건지 팔지를 선택할 수 있다. 팔게 되면 토큰은 버리는 곳에 버리고 금액을 받고 내 차례를 마친다. 그리고 놓여져 있는 토큰들 위치를 다시 조절해 준다. 입니다. 자, 빈칸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동해서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제일 위에 있던 240원이 어디까지 내려왔나요? 160원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밀려나다 보니까 적당한.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빈다고 해서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토큰 이동할 때 순서 바뀌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잘 주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간 꽃이 나왔을 때를 볼게요. 컵을 흔들어서 요정을 꺼냈더니 1이나 1개나 3개나 15개가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갖고 있는 돈에서 40원을 14번 시장에다 올려놓고 차례를 마칩니다. 이때는 14번에 헬프 토큰을 올려놓진 않습니다. 자, 벌금을 내는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에 수익금이 많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14번을 노리는 친구가 많이 생깁니다. 자, 헬프 요정 꺼냈더니 7개가 나왔습니다. 7개는 돼지우리이고요. 헬프 토큰 하나를 버리는 곳입니다. 내가 앞에 아직 놓지 않은 헬프 토큰을 여기다가 버립니다. 만약에 내가 모두 헬프 토큰을 놓았다면 일하고 있는 토큰 중에 하나를 버리셔야 합니다. 자, 초록색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2번 이제 요정이 2개가 나왔을 때는 원하는 곳에 헬프 토큰을 올려놓는데요. 모든 곳이 아니라 그렇다면 14번에 많이 놓겠죠. 가 아니라 파란색 중에서 올려놓습니다. 2번이 나오면 파란색 마을 중에 올려놓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10번 음식점일 때는요. 처음에 내가 나왔을 때는요. 헬프 토큰을 올려놓고 하나를 올려놨으니까 모든 플레이어에게 1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가 또 다음에 10번 헬프 토큰을 하나 또 올려놓고 2개가 올려져 있으니까 모든 플레이어에게 20원을 받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또 10번이 나왔어요. 그럼 헬프 토큰 하나를 더 올려놓으면 4개, 3개가 되니까 30원. 이렇게 점점 더 많은 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게임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내 토큰이 여기에 올려지지는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곳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가 헬프 토큰을 팔게 되면 버리는 곳에 가지만 10번 같은 경우는 팔 수 없고 계속 놓여지기 때문에 여기에 나의 헬프 토큰이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날수록 늘어나는 개수만큼 비용을 받는다. 그런데 다른 플레이어의 헬프 토큰과 합쳐져서 받지 않고 나의 색깔에 해당하는 개수에만 계산을 해서 받는다는 거. 네, 요거 조금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확인하고 우리 게임 플레이 얼른 한번 해볼게요. 자, 은행은요.
처음에는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헬프 토큰 올려놓고 모든 플레이어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 중에서 10원씩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또 13은행이 나왔다면 이제는 헬프 토큰을 놓지 않고요. 내가 아까 놓았던 헬프 토큰은 버리는 곳에 버리고 모든 플레이어에게 30원씩 받아옵니다. 네, 투자 금액을 이렇게 다시 걷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속적으로 헬프 토큰이 놓여지지 않고 첫 번째만 놓여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언제 끝나나요? 자, 14번은 이제 걸리면 가져오면 되는 것이고요. 게임 종료 조건은 2명의 플레이어가 더 이상 놓을 헬프 토큰이 없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 버리는 곳에 놓을 수 없다면 게임은 종료됩니다. 자, 저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종료될 때까지 플레이할 수는 없고요. 일단 몇 바퀴만 돌아볼 건데요. 혹시 우리 이렇게 컵 준비되신 분 선생님들 있으신가요? 우리 컵 흔들어서 까딱 해주셔야 되고요. 2개요. 네, 2개 나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원하는 곳에 요거를 올려놓을 수 있잖아요. 어디에다 올려놓을까요? 파란색으로 가야 되죠. 네, 어디가 좋을까요, 선생님들? 어디가 좋을까요? 저, 네, 콕 찍어주세요. 어, 5번? 5번으로. 자, 네. 그러면 자, 일단 보시면은 비용이 제일 비싼 곳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어디가 좀 비싼지를 보고 놓으면 좋겠다라는 힌트 놓고 나서 드립니다. 아, 자, 그러면 우리 보시면 8번 장소가 비용이 제일 비쌀 거예요. 우리 현유 선생님 준비되셨으면 까딱 부탁드릴게요. 네. 7개요. 네, 7개. 자, 처음부터 7개 나오면은 버리는 곳에 벌써 버려지게 됩니다. 아쉽지만. 얼마 나왔을까요? 3개요. 3개. 자, 우리 선생님. 손을 조금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0원은 여기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연 선생님 까딱 3개요. 3개. 와. 3개 남았으니까. 네, 12가 네네네. 나오셨네요. 네네네. 네, 12 그러면은 제일 아래로 이렇게 놔드렸고요. 우리 유연 선생님. 2, 4, 6, 8, 11이요. 11이요. 네, 우리 유연 선생님. 네, 11 나오셨고요. 자, 우리 유진 선생님. 둘, 넷, 여섯, 여덟, 10개요. 10개요. 자, 10개면, 자, 우리 여기 음식점 하나 놓고, 어떻게 되나요? 10원씩 받아와야 되니까. 유연 선생님이 10원을 받아옵니다. 네, 10원 음식점 받아왔습니다. 네, 우리 유연 선생님 차례이십니다. 2, 4, 6, 7개요. 7개. 큰일 났어요. 우리 유연 선생님 요정들이 다 지금 버려지게 생겼습니다. 자, 우리 유진 선생님이요. 4개 남았으니까 11개요. 11개요. 네. 네, 11개 지금 우리 유연 선생님 놓여진 거 하나 올려주게 됐네요. 네, 도와주셨어요. 아까 10원을 받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네, 유연 선생님 차례요. 14개요. 하나 남았어요. 14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연 가져가시- 선생님이 40원을 몽땅 가져가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모두 가져가고 14번 칸에 비게 되면은 여기 수익금이 있는 은행에서 가져와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가장 많이 이제 끝나고 나서 금액을 계산해서 가장 많이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보통 가장 많은 수익금 얼마 정도까지 벌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나올까요? 우리 제가 설명하는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자, 플레이 진행을 했고요. 자, 온라인으로도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약 채널에 영상 지난번에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컵 흔들기 할 때는요. 진행자가 게임판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컵하고 이 트레이하고 요정만 준비해서 진행이 된 상황인데 왜 크크크기 되어 있냐면 이제 서로 먼저 자, 3개 그러면 흔들어서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지를 같이 진행을 해보는데요. 너무 재밌는 상황이 계속 되더라고요.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서로 화면을 비추면서 진행을 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헬프 흔들어봐 헬프 요정 갖고 있지 않다면 컵에다가 다양한 것들을 뭐 검은 콩이라던가 우리 공깃돌이라던가 이런 것들 넣어서 또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활용 방법들을 좀 더 소개해 드릴게요. 것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흔들어서 소리를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무엇이 들었는지 맞춰보는 활동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베도 넣고요. 저는 이제 작은 우리 초콜릿 같은 것도 집어넣고 다양하게 지금 온라인으로도 여기에 지금 넣어서 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보이는 컵이 가베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검은 콩도 준비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다양하게 준비해서 했는데 자, 온라인에서 진행하실 때에는요. 줌이 우리가 그 소리 있는데 체크를 우리 적정하게 조절하도록 체크가 돼 있다면 이 크게 들리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릴 때는 골고루 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소리 나는 것들이 온라인으로 할 때는 조금 체크를 해제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본 게임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게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통해서 게임 방법을 익혀볼 수 있는데요. 선언하고 흔들고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처음에 5라운드를 진행해서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게임판 주변에 수익금을 놓고 가운데에다가 40원을 올려놓고요. 컵 속에 헬프 요정을 넣고 시작 자금 200원씩만 받습니다. 그리고 각자 헬프 토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 자, 먼저 선언합니다. 나는 8. 보통 8이 이제 수익금이 많다 보니까 최고 금액이 360원이죠. 그래서 8을 선언하고 컵을 흔들어서 꺼냅니다. 자, 내가 선언한 수가 나온다면 제일 위에 칸에 있는 수익금을 획득합니다. 그런데 내가 선언하지 않은 곳이 나온다면 만약에 11이 나왔다. 그러면 끊겼나요? 자, 선언하지 않은 곳이 나온다면 제일 아래에 있는 수익금을 획득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선언한 곳이 나오면 제일 위에 거, 선언하지 않은 곳이 나오면 제일 아래 수익금을 획득하고 차례를 마칩니다. 이렇게 5라운드를 진행해서 가장 높은 이 많은 돈을 번 플레이어가 승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7이 나온 경우는 그냥 차례를 마치고요. 10이 나온 경우에는 그냥 모두에게 10원씩 받고 차례를 끝나고 13이 나오면 모두에게 10원씩 나눠주고 끝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게임의 흐름이나 느낌을 좀 익힐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컵 속의 요정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정말 대신 주사위를 활용하는데요. 주사위가 요즘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컵 속에다가 이렇게 주사위 이제 6까지 있는 거를 3개 넣고 진행하는데요. 6이 3개면 최고의 수가 18이잖아요. 그래서 수가 이제 15가 넘어가면 다시 1부터 계산해서 16일 때는 1이 되는 거고 17일 때는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주사위를 컵 속에서 하나만 떨어뜨릴 수도 있고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3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주사위가 굉장히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주사위를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이렇게 뭐 1부터 4까지 있는 거를 활용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아이들이 컵 속에 넣고 활용하지 않고 온라인에 있는 것들로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글 주사위 던지기를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주사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굴려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 수업 때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필 앱이라고 해서 이 주사위도 있고요. 네이버 주사위 굴리기에서 이 주사위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한번 드릴게요. 이 주사위는 제가 실제 열어놓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구글 주사위 검색하시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주사위 나오고요. 그리고 필 앱이라고 해서 이것도 개수 조절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주사인데요. 어떤 주사위를 사용할지 선택을 해서 굴릴 수가 있어요. 이상 같은 경우에는 숫자만 써놓기보다 이렇게 그 장소에 어느 장소인지를 같이 써놔서 계속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 자, 그리고 주사위 대신 뽑기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뽑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요즘 종이 재미 뽑기도 할 수 있고 나무 젓가락에 써서 할 수도 있고요. 빙고 번호 뽑기 요거 이제 갖고 계신 분 많으신데요. 요걸로 할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막대기 요걸로도 활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테마 바꾸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정하고 이제 테마를 바꿔서 플레이하는 건데요. 간단하게 A3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 대신에 이제 15까지 있지 않고 저는 12까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노란색으로 쳐져 있는 선이 이제 금액을 헬프 요정 그 헬프 토큰을 놓는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금액만 정해서 그 금액의 수익금만 가져가도록 이제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행 테마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우리나라 지역의 어떤 특산물이나 랜드마크 같은 것들로 지정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우리 13, 13 빨간색에 지금 뭐가 놓여져 있나요? 자, 소주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안동 소주 유명하죠? 네, 그러나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래서 13, 13, 13, 지역 특산물이 안동 소주인데 13, 13이 나오면은 벌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특산물을 놓고 이제 그 금액에 따라서 또 지정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교과로 연계를 해본다면 3, 4학년 사회 같은 경우에 3학년은 우리가 알아보는 고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나타낸 지도, 그러니까 나의 그 지역에 있는 곳 가게 같은 곳들 있잖아요. 유명한 가게들을 이제 맛집들이 있잖아요.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그려서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4학년은 지역의 위치와 특성이어서 지역에 대한 게 있어서 그 시장 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4학년 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위주로 해서 또 나와 있는 특산물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또 연계를 해서 그거 이제 만들기로 이어가서 진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지난번에 흔들어봐 헬프 요정을 하고 나서 제가 간식에다가 비용을 적어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게임을 끝나고 각자 번 수익금으로 이제 각자 그 돈으로 헬프 요정에 있는 가짜 돈으로 시장놀이죠. 간식 사 먹기까지 이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로 책정을 해야 되냐를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10원부터 가장 적게 번 친구는 얼마일까요? 이 게임을 했을 때 가장 적게 번 수익금은 빵원입니다. 네, 탕진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탕진한 친구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적은 10원은 이렇게 우리 마이쮸 작은 거 있잖아요. 큰 봉지에 작은 사탕처럼 이제 하나씩 있는 거로 했고요. 이렇게 막대 사탕, 그리고 초코파이 같은 거, 그리고 하리보 작은 봉지 있고, 빼빼로. 그래서 1,000원 단위까지 만들었고요. 최고의 수익금 나온 친구가 4,800원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데 보통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 친구들이고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00원 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뭐 2,000원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몇 명이나 이랑 플레이를 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이제 간식의 금액을 책정하실 때에는 이 정도로 책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그림책과 연계해 본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가요? 요정이라고 하면 두둑방 할아버지와 꼬마 요정일 거예요. 그래서 이 책과 연계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색다른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뿌리 요정들의 세상 나들이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위해서 봄을 위해서 요정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옷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정들이 옷을 지어서 봄에 이렇게 꽃이 활짝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정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요정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책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만들고 플레이할 수 있고 탐색으로 또 틀린 그림 찾기도 할 수 있고 책으로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